네, 12구 이태원 참사 오늘 3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3주기 기억식이 열렸는데요.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 중에 한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행사에 참석하시느라고 모시지 못했고, 참사 이후에 계속 그 현장 상황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신 분을 모셨습니다. 용산구 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백준석 부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부의장님이시라서 연세가 지긋하신 줄 알았더니 젊으시네요. 예, 올해 77년생이고요. 49 됐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거보다 더 젊어 보이시긴 합니다. 몇 선이신가요, 그러면? 초선입니다. 초선? 네. 그러면은 언제 되신 거예요? 22년 6월에 당선됐죠. 그러면은 참사가 발생한 참사 발생한 그 해에 네, 그 해 되셨군요. 오늘 기억식 다녀오셨나요, 혹시? 오늘 방송 때문에 잠깐 들렸다가 오면서 유튜브로 좀 보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맨 처음에 사이렌 울릴 때는 계셨어요? 예, 사이렌 울릴 때랑 대통령 그 영상 축사 잠깐 보다가 이렇게 이동하게 됐습니다. 사이렌 울릴 때 참 다른 때 그렇게 사이렌하고 같은 사이렌 소리죠. 그거 특별히 만든 사이렌은 아닌 텐데. 그렇죠. 예. 왜 그렇게 그냥 심장을 베는 것 같이. 그 우원식 의장님도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 참사 당시에 울렸어야 될 사이렌이 이제 울리는 거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용산구 의회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의원님? 지금 13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네. 박희영이 그 용산구청장은 아직도 있습니까? 예, 아직도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나요? 그 참사 이후에 그 1월부터 구속이 됐었어요. 참사 직후에. 그리고 한 5개월 정도 구속됐다가 다시 보석으로 나오면서 계속 저도 이제 사퇴 요구도 좀 했었고, 그 의회에서도 직접 오분 발언도 했었고, 그리고 유족들께서도 그 보석 이후에 직접 뭐 용산구청에 오셔가지고 막 한 달 넘게 사퇴 촉구도 하고 했는데 끝까지 직을 유지하더라고요. 의회가 그런 자를 구청장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까? 참 가슴 아픈 상황인데요. 그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은, 그리고 또 그 사퇴를 주민 소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긴 한데 법적으로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 소환으로 하지 않는 한은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퇴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이제 임기는 다 마치게 될 것 같고요. 내년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그 해에 용산구 의회에서 처음으로 의원이 이렇게 되셨다면 소명의식 비슷한 것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와 맞습니다. 예. 너무나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혹시 어디에 계셨나요? 그 참사 당시에 그 발생한 시간에는 제가 그 현장에 있지는 못했고요. 집에서 그 다음 날 아침 7시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일찍 좀 잠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6시경에 일어났는데 막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연락받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 연락이 와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아침에 확인을 했고 부랴부랴 그 임시 안치 시설이 그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이었거든요. 그쪽으로 바로 이동을 했는데 이제 출입을 제한하는 상황이었고요. 시신들을 안치해 놨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현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전에 현장으로 이동하게 돼가지고요. 그런 부분들도 계속 저도 계속 가슴 아프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현장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도 좀 있고요. 그때 당시의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주로 어떻게 정보를 접하셨습니까? 그 당시 현장 상황들은 이후에 보고를 받거나 이제 그 뭐 보도 내용이나 그리고 구청 직원들에 대한 보고, 그리고 박희영 총장도 그때 당시에 10월 29일 날 참사가 있고 11월 1일인가 의회 보고를 했어요, 직접. 그래서 본인이 상황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타임라인 보고서까지 제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고서 내용과 이후의 타임라인
작성한 게 보고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이 상황이. 그 부분도 이제 재판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도 있고 수정을 한 거죠. 이제 용산구에서 그렇게 큰 축제가 열리는데 구청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그 헬로윈 기간 직전에 이태원 지구촌 축제라는 축제가 있어요. 예. 그 축제가 해마다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 축제는 공무원들이 다 투입이 돼서 안전관리 계획부터 철저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있었어요. 불과 그 헬로윈 참사 2주 전에 그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는 아무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이제 진행이 됐었죠. 그러고 나서 2주 뒤에 이런 잊을 수 없는 이런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누가 봐도 명백히 이거는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담당 부서는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듣기로는 안전재난과 직원들이 헬로윈 축제에 동원돼 가지고 너무 막 신경 쓰고 그럴까봐 피곤할까봐 집단으로 그때 휴가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 부분은 좀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요? 휴가를 낸 거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문제로 지적됐던 거는 이제 인사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예. 그 안전재난 과장이 그 이촌 2동 동장을 하다가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박경구청장이 취임을 하면서 인사를 막 다 뒤죽박죽 섞어놔가지고 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는 뭐 대통령실 이전 관련된 지적들이 있었죠. 그 경찰 경력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대규모 집회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집중되면서 그것도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20년, 21년에는 헬로윈에 대한 안전 인파 관리 대책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놨었어요. 근데 예. 22년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빠져 있어서 그런 지적들이 많이 이제 박희영 구청장도 초선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그 구의원을 한번 했고요. 예. 7대 구의원을 했고 제가 9대인데요. 예. 7대 구의원을 했고 8대 때는 시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구청장이 된 케이스죠. 뭐 누구들 뭐 잘하면 되는 자리이긴 하지만 대체로 구청장 하려면 여러 가지 경력들을 좀 쌓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보면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 좀. 그 공천은 누가 줍니까? 권영세가 줍니까? 권영세 의원이 주도를 하죠. 물론 당에서 주긴 하긴 예. 합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의 국회의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권영세하고 박희영하고는 무슨 관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이제 권영세 의원이 그 영등포에서 3선을 하고 이제 용산으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 용산으로 넘어와서는 뭐 전혀 모르잖아요,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털을 잡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일 때 이 박경 구청장이 딱 옆에 붙어서 열심히 이렇게 도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좀 형성이 됐다. 권영세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서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참사와 관련해서 권영세 의원은 무슨 일을 했나요? 뭐 어떤 일을 했다는 내용은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때 당시에도 뭐 그렇게 부각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워낙 적어도- 이 박희영 구청장의 그 참사 이후의 망언과 이런 행적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좀 비껴간 상황이라고 볼 수 적어도 있을 것 자기 같습니다. 지역구에서 그런 참사가 일어났으면 좀 나서가지고 어떻게 유족들을 위로하는 무슨 모임을 주선을 한다든지 추모 공간을 만든다든지 무슨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보는 뭐 일체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의회 차원에서는 뭘 좀 했습니까? 그 후에서는 제가 그 참사 발생 직후에 어찌됐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참사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는 이 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 한 3일 만에 제가 주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공감대를 이뤄서 국힘 의원들도 그때는 다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동의가 되는 분위기였는데 막상 그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제 방망이를 두들겨야 되는데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예.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부결이 돼버렸어요. 이 조사특위가. 그래요? 예, 11월에 그래서 부결돼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당의 김영호 시당위원장님이셨는데 시당위원장님께서도 이거는 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좀 했었고요. 그 비판하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비판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제가 이제 좀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또 두 번째도 부결이 됐어요. 어허.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외부의 힘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 안 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 위에 구성이 국힘이 더 많습니까? 당시에는 7대 6이었습니다. 국힘이 7, 저희가 6이어서 동의를 안 당시라면 하면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한 명이 무소속이 돼가지고요. 뭐 실제는 국힘인데 국힘인데 예. 뭘로 지금 탈당이 돼 있습니까? 당적이 무소속으로 이제 탈당이 돼 있는데 무엇 예전에 때문에? 좀 그 개인적인 문제가 도박건으로 좀 도박?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당을 했고 그래서 6대 1 지금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사실상은 뭐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보는 것이 뭐가 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네. 마음은 거기에 있는 예. 거죠.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그것 때문에 뭐 그런 건 물러나야지 왜 그건 또 무소속으로 남아 있습니까? 하여튼 뭐 그것도 그런 마찬가지로 일들을 가끔 예. 이렇게 구의에서 보는데 제명이 안 됩니까? 그게 윤리를 열어서 이제 제명을 해야 되는데 윤리 절차는 일단 개시를 해놨는데 아직 윤리 소집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에 그냥 정체돼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의회 차원에서는 그랬다 하더라도 일단 그 뒤로 여러 세월이 흐르고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네. 어떤 것이 그 참사 이후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참사 이후에 유족들께서 그 잘 아시겠지만 그 3년여간 그 길에서 그 오체 투지까지 하시면서 외치셨던 거는 뭐 너무나 명료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었어요. 근데 그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뭐 국가 책임을 일단 인정을 안 했고요. 그리고 책임을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책임자들은 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뭐 우선시돼야 될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나서 7월에 유족과 간담회 하시면서 분명하게 그 국가 책임을 인정하셨고 그리고 사과도 하셨고요. 오늘도 아까 그 기억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또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과하시고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분명히 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고요. 뭐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 지금 특조위 활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그 제가 25일 날 그 시민 그 추모 대회에 가서도 그 김민석 총리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지금 추모 공간이 지금 적선 현대빌딩이라고 지금 경복궁역 6번 출구 앞에 지금 임시 추모 공간이 조성돼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임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추모 공간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김민석 총리께서도 그거를 약속을 하셨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분명히 그거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참사 현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참사 현장은 저희가 그 용산구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그 표지판 같이 이렇게 3개 정도 조성을 해놨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하여튼 기록되어 있는 이렇게 안내 사인 같은 걸 좀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용산구 직원과 유족이 그 대표 간의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일단 조성을 해놨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길은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해밀턴 호텔?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입니까? 네, 그 도로는 이제 구유지입니다. 그러면은 구 차원에서 그 길을 아예 기억의 길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벽에 이렇게 추모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그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고 해서 길을 조성을 해놨고요. 그 부분은 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조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유족과 소통을 통해서 예. 이미 그렇게 조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유족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더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 그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경희대 병원의 백명재 교수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영국 런던의 템스 강변에 보면 네. 코로나 메모리얼 치유의 벽이 있다고 해요. 네. 거기에 국회의사당하고 빅벤 건축물 반대편까지 쭉 추모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네네. 이렇게 추모 메시지 같은 것을 이렇게 붙이게 해놨고 네네. 또 9.11 테러 같은 경우에 그 쌍둥이 빌딩의 그라운드 제로 추모 공간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159명이나 어이없는 희생을 당했는데 적어도 그 정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뭐 앵커님 말씀에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 길이 협소하기 때문에 근데 인근에 어떻게든 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뒤에 화면으로 나오네요. 저렇게 지금 월로 좀 조성을 예. 해놓긴 했어요. 그렇긴 한데 그 김민석 총리께서도 약속하신 바와 같이 추모 공간에 대한 조성은 추후에 더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우리가 추모 공간은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요즘에 보도 보면은 구의원들 외국에 이렇게 한 번씩 외유를 나가더라고요. 네. 용산구도 다녀왔습니까? 용산구는 올해는 가지 않았고요. 예. 작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어요? 미국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네. 그 갈 때는 어떻게 정합니까? 그게 지금 예산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예. 350만 원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거나 아니면은 자부담을 좀 붙여서 이렇게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외유 논란이 주로 발생하는 게 거기에 맞춰서 정말 그 현지에 공부하러 가는 그리고 현장을 답사하고 이렇게 배우러 가고 그거를 이제 도시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장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뭐 그거를 자꾸 다른 쪽으로 뭐 이런 뭐 쇼핑을 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간 김에 이제 외국 갔는데 맨날 뭐 공부만 하려면 뭐하러 가겠습니까? 가서 쇼핑도 할 수 있고 관광도 할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본말이 전도가 되면 안 네,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요즘에 강서구가 가장 좀 심한 것 같은데 네, 거기는 네. 보니까 뭐 항공권 뭐 비즈니스로 비즈니스로, 조작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가서 술 뭐 대접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인다 이런 생각 드는데 용산구 같으면 적어도 이런 추모 공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 이렇게 좀 짜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차원에서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잘 위로할 수 있는지 들여다본다. 이렇게 해서 가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뉴욕의 그 9.11 테러 메모리얼 파크도 현장 답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고서에 담아서 그래서 저희는 그 다녀온 이후에 저희도 그 권익이라든지 이런 조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문제 없이 저희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해서 추후에 그 추모 공간 조성하는 거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오늘 부의장님 뵈니까 이렇게 그 좀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좀 훌륭한 젊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 관행들 저는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김상욱 의원이 옳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윤상현이가 와가지고 네. 야야야 1년 지나면 다 잊어먹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식들은 이제 사라져야지요. 네. 그러면 정말로 그런 나쁜 관행 그런 것들이 야야야 다 그런 거야라고 할 때 당신들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막 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아무튼 추모 공간 세우는 것이 매우 필요할 거고 예. 그리고 그 참사 이후에 유족들을 서로 못 만나게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참 이 진상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참사 직후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에 왜 임시 안치를 했는지 그리고 왜 그랬다가 안치했다가 또 병원으로 막 시신들을
이송을 했는지, 그리고 유족들 간의 소통을 못하게 뭐 방해를 했다는 둥.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국가가 유족하고 소통도 없이 5일간 자기네들 마음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5일간 국가 추모 기간 정해놓고 위패도 없고 뭐 영정 사진도 없이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추모 그 시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진행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는지도 당연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신에 대한 마약 검사는 왜 했는지 그런 것들도 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우리 특조위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차원의 특조위입니까? 아니요. 그 진상규명. 특별법. 예, 혹시 그러면 그 참사 이후에 예. 우리가 지금도 막 궁금한 게 몇 가지들이 있는데 밝혀지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진상규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막 저기 어디까지 막 분산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아직 밝혀지질 않았죠. 왜 그랬는지. 그러면 급하게 보낸 거로 현재까지 파악되시기로는 급하게 막 보내다 보니까 분산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갖고 분산시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 병원들이 이제 포화 상태라고는 해명을 했어요. 그때 정부에서.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의도성이 보이는 거죠. 왜냐면은 유족 간의 소통을 못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분산을 시켰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신들을 한 곳에 안치를 했으면은 유족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통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막기 위함이 아니었나 그런 의심이 좀. 그건 진짜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치유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좀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그 최근에 그 소방관 두 분이 그 참사 현장에 계셨던 소방관 두 분이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다는 보도를 저도 봤고요. 근데 제가 좀 확인하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 치유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권에서 또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도 하고 있고요. 원래 너무나 큰 아픔을 겪은 분들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과 서로 얘기하고 나누고 그러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많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예 뭐 서로 연락처도 뭐 못 나누게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보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본인들이 유족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그냥 5일 그냥 그렇게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분향소를. 근데 이제 이후에 녹사평역, 저희 용산의 녹사평역 광장에 이제 유족들께서 분향소를 만들고 이제 오랜 겨울 추운 기간을 거기서 이제 그렇게 분향을 지내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다 밝혀져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튼 그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영상으로 기념사를 보내온 거를 제가 봤습니다만 아마 에이펙만 아니었으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 참석했을 겁니다. 예, 제가 듣기로도 그 마지막까지 조율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뭐 트럼프가 이제 도착하고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호스트인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 지난 7월에 유가족들과 이렇게 대통령이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 뒤로 좀 뭐 달라지는 게 보입니까? 일단 이번 추모식만 보더라도 많이 달라졌죠. 제가 1주기, 2주기, 3주기 전부 추모식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1주기, 2주기 때를 돌아보면 정부 관계자들이 뭐 보이질 않았었고요.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그 유가족 그렇죠. 거 아니었습니까? 정부 주도로 한 최초의 추모식이었고,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뀐 거는 해외 이 희생자들에 대해서 이 유가족들을 초청을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26분이 희생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21명의 유가족들이 직접 이제 한국으로 오셨고 참석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5일에 제가 그 시민 추모 대회 때 좀 아직까지 좀 가슴에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해외 유족 중에 이제 발언들을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인 유족 한 분이 이제 젊은 남성분이었는데 그 동생을 잃었더라고요. 그 참사 때. 근데 그 동생이 9살 아이를 가진 동생이었고요. 그리고 부모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라고는 동생하고 본인밖에 없는데 그렇게 동생을 잃었다고 참 이렇게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면서 절규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책임 있는 사람을 사형을 시키던 10년형을 주건 반드시 책임지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절규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아직까지도 좀 가슴을 먹먹하게 좀 만드는 것 같아요. 부의장님 개인적으로 누가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같이 있는 이 박희영 구청장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본인이 참사 대응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발언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분을 샀잖아요. 그 발언들을 왜 했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법적 책임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만 피하면 된다고 하니까 뭐 헬로 있는 현상이라든지 뭐 나는 4개월밖에 안 된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망발을 해서 지금 유가족들의 분노를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유족들 만나 뵈면 박희영 구청장은 용서가 안 된다. 약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순위가 이상민 장관인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도 그 중요 책임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3년이 됐는데 그 안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뭐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진상 규명도 어느 정도 됐고 이건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보면은 유족들께서 지금 3년여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으셨고요. 그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정말 국가로서 유족들께 몹쓸 짓을 한 거죠. 위로하고 지금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철저히 외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2차 가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놀러 가서 죽었는데 라든지 그리고 뭐 나라를 구하다 죽었냐라든지 실제로 제가 좀 겪은 부분이에요. 네. 왜 놀러 가서 죽었는데 그걸 왜 아직까지 뭐 떠들고 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아들이 죽어도 그런 얘기 할 수 있겠냐고 막 그렇게 화를 낸 적도 있는데 제발 2차 가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기억식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 갔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왜 못 돌아왔냐를 물어야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예, 3주년을 맞는 시점에 이렇게 또 용산구 의회의 의장으로 계시면서 겪었던 느낌들을 통해서 들으니까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청와대를 다시 그 손을 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실이 옮기고 대통령실이 있을 때와 대통령실이 없을 때 용산구는 상당히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지도를 그리고 계십니까? 우선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졸속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대통령실이 또 오는 바람에 뭐 말 그대로 집회 시위에 온상이 됐죠. 온상이 돼버렸어요. 원래 이제 저쪽 청와대 인근에서 거기는 뭐 종로 경찰서에서 워낙 오랫동안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 왔는데 이제 용산으로 오면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용산공원 개방과 관련된 문제도 그 대통령실이 오면서 그냥 올스톱이 된 거죠. 경호 문제가 딱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뭐 용산 어린이 정원이라는 해괴망측한 뭐 그런
정원, 그게 공원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정원으로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용산 공원을 시민들한테 돌려줬다라고 포장을 한 상황인데 진정한 용산공원 개방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다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다양한 개발 관련된 것들도 묶여 있었던 규제들이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면 용산역에 뭐 드론 택시를 이제 유치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근데 아예 드론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경호 문제 때문에. 예. 아이들이 드론 날려도 잡혀가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용산 지도가 다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시기 전에 그 뭐 하셨나 이렇게 봤더니 한양대 도시공학 박사 학위 따시고 대학 강의하고 그러셨던데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잡수신 계기는 뭐예요? 그 처음에 정치를 하게 된 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와 그 탄핵을 겪으면서 와 이게 진짜 나라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더한 일을 겪었죠. 이 12구가 아니라 12.3 불법 개헌과 내란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거는 뭐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참 이 민주주의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더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초심을 지키시면서 잘 건승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오른쪽에 배지가 보이는데 그 의원 배지 위에 예, 이게 그게 12구, 지금 12구 거죠? 예. 뭐 클로즈업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형상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보라색 별 문양이고요. 예. 그래서 이 12구를 상징하는 그런 배지입니다. 예. 12구가 밑에 써져 있고 보라색 별이 있고 그 오늘 그 제목이 그거잖아요. 별 진실인데 제가 아까 적어놨는데 그 의미가 참 원래 그 별은 이렇게 반짝이기도 하지만 길을 잃은 사람들이 보고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기억식도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 이게 주제인데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더욱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산구의 백준석 부의장 만나봤습니다.